제가 오늘 방송 주제로 컨텐츠로 가져온 게 바로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예고를 해드렸죠. 또 배당주 중에서 시가배당 기준으로 은행 이자보다도 특히 금융상품 중에서 요즘에 예적금 특판급으로 5%대 이상 이자 지급하겠다고 마케팅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그 이상 버금가는 우리 배당주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더 나아가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배당주를 매수할 때 꼭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번 연도 엄밀히 말하면 내년 늦어도 4월까지 증권계좌에 입금되는 이 배당금 이거 한 번 받으려고 배당주를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은 3%대 5%대 고배당은 이상이 되더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입금이 되더라도 이 주가 변동성 특히 시장 추세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변동성 구간에서 종목별로는요. 저점을 높여나가지 못하고 나포가대 반등 한번 보여주고 배당 한번 받고 다시 제자리 그 이하까지 주가가 내려가는 역별 구간에 갇혀있는 종목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종목군들 배당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섣불리 매수하거나 비중 이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년 아마 봄에 큰 시장 상승이 나오더라도요. 종목별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더라도 그 배당주 때문에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배당주 매수는 내가 3% 배당, 5% 배당 기대가 된다 그래가지고 배당주를 매수하지 마시고 이 시세 차익은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 주식인지 앞으로 성장성이 가미될 수 있는 성장성 있는 배당주인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런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셀럽들이 또 주식을 쉽게 얘기하는 셀럽들이 얘기하는 이 리스트업 해놓은 배당주 먼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때문에도 있고요. 카카오 때문에라도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자동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이 화학 섹터에 또 우리 LG화학까지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쭉 나열된 종목군들 우량주, 대형주를 매수했지만 지난 1년 이상 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이 시장의 반등을 보이더라도 지난 3월달 코로나 투매 이후에 상승 추세를 강하게 보셨던 특히나 만기가 있는 돈으로 신형 스탁론과 같은 대출과 같은 만기가 있는 돈으로 힘이 약한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시장 변동성이 출렁거릴 때마다 물량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항상 보면은 만기 있는 돈들, 힘이 없는 돈들은요. 꼭 주가 바닥에서 만기 때 원금을 또 청산해줘야 되고 이자를 또 지불해줘야 되고 꼭 그때 되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한 돈이 급전이 또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중장기라는 기간이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투자할 수 있는 돈들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최대한의 장기 기간에 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돈으로 힘이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우리가 배당주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당 레버리지 그리고 복리 효과. 사실 이 배당주를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매월마다 적립식의 개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활용하기가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배당이 꼴랑 매년 3%, 5% 미국 주식들처럼 반기,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한국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중간 배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배당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위치가 사이클상 어디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사이클 때는 과감하게 평상시보다도 엉덩이를 앞으로 조금 더 내밀고 이 스윙을 할 수 있는 배팅을 할 수 있는 이 투자 철학 마인드가 좀 있으면 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배당주들은요. 특히나 변동성이 좀 강한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배당주 투자에 적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시가총액의 작은 가치주, 배당주들은요. 오늘 아침 매때처럼 이 지수가 3,000포인트 이상 갭상승으로 강하게 펌핑이 나올 때에는 추격 매수, 그러니까 양봉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시장 영향에 의해서 이 중소형주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눌러줄 때마다 가격을 최대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배당주 중에서도 시가배당이 좀 높은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 태경 산업이라는 회사 한번 볼까요?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나올 때마다 좀 여러분들 비중만큼은 매수해서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져요. 일단 가볍게 기업 분석부터 한번 볼게요. 이 태경산업은 일단 화학 섹터에서 기초 무기 화학 물질을 제조하는 회사고요. 사실 화학 섹터가
반도체 못지않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수십 년째 밀어주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태경산업은 상당히 좀 생소한 회사일 텐데요. 일단은 대주주의 분산, 지배구조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요, 이 비즈니스 모델에는 관심이 없고 이 투기 목적으로 지분을 많이 다량으로 매입해서 이 작전의 용도로 주식을 좀 띄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세력들은 보면요, 의도적으로 5% 이상 지분 공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태경산업은 뭐 김혜련 씨가 대표이사죠? 네, 대표이사 지분이 2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태경케미칼이죠. 이 태경케미칼이 1.4%, 뭐 사실상 자사주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재단에서도 지분 한 10% 정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태경케미칼, 태경BK, 김혜련씨 어떻게 보면 분산이, 대주주의 분산이 잘 이루어져 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확인되지 않은 기타가 한 41%가량 되지만은, 뭐 여기에는 뭐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고요, 뭐 지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지배구조라고 일단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재무제표 분석은 깊게 파고 들어가면 파고들수록 상당히 볼만한 게 많고, 공부할 만한 것도 많고, 참고할 만한 것도 많지만은, 저는 가볍게 이렇게 한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재무제표 분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수천 종목이고요, 그 수천 개 종목군들 중에서 이 매수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장이 지난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조정하는 기간에도 제가 볼 때는 한 수백 개 종목군들은 기업 분석을 좀 통해서 이 매수 구간에 있는 추세 하단부까지 도달했다거나, 아니면은 매직 국면 하단부까지 이 매수 기회를 찬스를 주는 기업들이, 종목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재무제표를 좀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과 틀이 있으면 좋아요. 그럴 때에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하는 시간을 더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아무리 길어도 3분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지, 혹은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는 없는지, 혹은 상장 폐지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없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시가 배당 기준으로 배당을 꾸준하게 우리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은 꾸준하게 최소한 유지는 되고 있는지, 이제 시장 변동성, 이 산업 사이클에 의해서 실적을 좋을 때도 있고 실적이 좀 많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 재무제표 데이터를 통해서 5년치, 10년치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 기준과 틀을 좀 갖춰 놓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만한 게, 사실은 크레딧 인덱스라는 이 신용등급 인데요. 이 상거래를 위한 신용등급이 보통 이상인 게 당연히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캐시플로우라 그래가지고, 이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이 현금 흐름이 충분히 창출되는 회사인지 아닌지 보는 것도 재무지표를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은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기 자본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도 이 대출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매출을 올릴 때에도 보면요, 현금이 바로, 그러니까 현찰박식이라고 뭐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바로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은 만기를 정해두고 이 매출 채권으로 이 매출을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매출 채권이라는 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의, 기업의 이 자금이, 흐름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부채로 인식하는 게 맞을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현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인지 보시는 것도 뭐 팁이라면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만 보더라도요, 지금 5,600억씩, 그러니까 5천억가량은 꾸준하게 나오는 회사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보니까 제조업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아요. 물론 작년에는 코로나 투매 영향으로 매출도, 영업이익률도 타격을 좀 입었지만요, 코로나 투매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지금 3분기까지 2018년에 5,600억을 뛰어넘었고요. 영업이익률도 2018년에 4.1%를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넘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무제표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이 DPS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주당 배당금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배당 성향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EPS, 그러니까 이익 대비 배당을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일단 태경산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잠깐만 보면요, 주당 200원, 220원, 370원 배당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EPS가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이익이 줄어들면서 배당도 상당 부분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배당 성향을 보면요, 버는 갭에 비해서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항상 진심인 회사. 예, 이런 분석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태경산업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정고점 매물대가 항상 보면은 7,500원대에서 8,000원대 여기 이제 악성 매물대가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눌리고 돌파하고 눌리고 돌파하고 눌리고 돌파하고 지금 이 생활만 벌써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018년도 7월 달에 이 태경산업이 또 그때 당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대북 이슈 아니었습니까? 그죠? 대북 이슈와 함께 8,990원까지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한번 좀 기록을 했는데요. 갱신을 했는데 이번에도 조정에도 불구하고요. 장기 이동평균선 가격 밑으로 조정이 없습니다.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배당도 뒷받침이 되고 추세도 상당 부분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에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음봉 나올 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하게 여러분들 매수할 때까지 기회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가총액이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추세 단기 추세 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6,000원대까지. 근데 제가 볼 때 6,000원대까지 기다리기보다도 6,900원대에서 6,800원대에서는 한번 좀 매수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돌파가 나가는 경우 8,500원, 9,000원 돌파 나가는 경우에도 바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 돌파 나갈 때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바닥을 둘 때에도 장기를 둘 때에도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면서 두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이고 고수이지 않습니까? 항상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두시고 장기간의 재무제표, 데이터를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매수 찬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매수에 좀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